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컴포넌트 테스팅과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애자일 환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만드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도구들이 대체 뭐고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 왜 꼭 필요한지 핵심만 좀 명쾌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술 도구들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 도구들이 원래는 뭐랄까 개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기술 테스트 분석가가 이걸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특히 그 애자일 환경에서는 더 그렇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개발 도구는 개발자가 직접 다루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애자일 환경의 좀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개발하고 테스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전문가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좀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컴포넌트 테스팅 도구인데요. 이게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자바로 만든 코드 조각,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JUnit 같은 도구를 써서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아, JUnit 같은 거요? 네네. 그럼 혹시 자료에 나온 XUnit 프레임워크라는 건 뭔가요? JUnit이랑 좀 다른 건가요? 이게 테스트를 더 쉽게 해준다고 하던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XUnit 프레임워크는요. 사실 특정 언어별 테스트 도구들 있잖아요. 자바의 JUnit이나 C샵의 NUnit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일종의 뭐랄까 설계 사상 아니면 템플릿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가 각 코드 단위, 클래스마다 테스트 코드를 좀 더 쉽게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를 딱 제공해 주는 거죠. 반복 작업을 줄여주니까 개발자 부담이 좀 덜어지고요. 그렇군요. 아, 테스트 코드 작성을 돕는 그런 템플릿 같은 거네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테스트 자동화가 빌드 자동화 도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 둘을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걸 빌드 자동화 도구랑 딱 연결하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개발자가 코드를 고쳐서 중앙 저장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빌드 자동화 도구가 그걸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빌드를 시작해요. 그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빌드가 성공적으로 딱 끝나면 아까 말한 JUnit 같은 컴포넌트 테스트 도구가 자동으로 또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바꾼 것 때문에 혹시 다른 기능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걸 바로 검사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코드 고치고 올리면 빌드하고 테스트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자동으로 쭉.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지속 통합, CI 환경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통합, Continuous Integration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말 그대로 코드를 통합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빌드와 테스트가 이루어지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아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개발팀이 피드백을 거의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자동화가 결국 빌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만약 개발자가 뭘 고쳤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고쳤는데 저기가 갑자기 안 되는 거. 그런 리그레션 결함이 생기면 네, 리그레션 결함. 자동 테스트가 실패하면서 바로 알려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리그레션 결함이라는 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걸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동화된 컴포넌트 테스팅의 정말 큰 가치예요. 문제가 있는 코드가 막 더 넓게 퍼지거나 심지어 사용자한테 배포되기 전에 원인을 찾아서 고칠 기회를 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강력한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런 자동화된 테스트가 그럼 모든 종류의 버그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혹시 너무 자동화에만 의존하다 보면 좀 더 미묘하거나 복잡한 종류의 문제는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동화된 컴포넌트 테스트가 만능은 절대 아니죠. 주로 이제 코드 단위의 어떤 논리적인 오류나 예상된 경로에서 발생하는 리그레션 결함을 잡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사용자의 실제 사용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능이 복잡하게 얽혔을 때 발생하는 문제 또는 설계 자체의 결함 같은 것들은 이걸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해보는 그런 탐색적 테스팅이나 사용자 수용 테스트 같은 다른 종류의 테스트가 꼭 필요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동화는 특정 유형의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잡는 데 강점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네, 그럼 다시 그 기술 테스터 분석가의 역할로 돌아와 보면요. 애자일 환경에서 이분들이 이 도구를 관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이제 애자일 환경에서는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새 기능도 계속 추가되고 코드 변경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사실 리그레션 위험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기술 테스트 분석가는 테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자동화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또 만들어 놓은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계속 유지보수할지 이런 걸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코드 문제인지 아니면 뭐 테스트 코드 자체의 문제인지 이런 걸 또 판단하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전체적인 테스트 전략을 세우고 품질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보신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석가의 역할 변화를 좀 강조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결국은 자동화 도구 자체보다도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컴포넌트 테스팅과 빌드 자동화 도구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작동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리그레션 결함을 아주 초기에 발견하고 수정하게 해줌으로써 최종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자동화 도구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개발 과정 깊숙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또 관리하면서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통찰력과 판단력은 앞으로 어떻게 더 중요해질까 하는 점입니다. 자동화가 많은 걸 해주지만 결국 최종적인 품질 책임이나 방향 설정은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거리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동화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 깊이 있게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